고독과 분노에 묶인 청년 나안.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나안은 한때 가족과 함께 평온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몰락과 주위와의 소원해진 관계가 그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지금의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아무와도 마음을 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 역시 나안을 지탱해줄 여유가 없었고 그로 인해 그의 고독감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루하루 그를 짓누르는 건 나는 무력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는 수도 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때때로 들려오는 조롱 섞인 소리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런 소문과 태도가 나안의 마음속 희망을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주변과의 단절이 이어지는 동안 나안은 타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어딜 가나 차가운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아서 바깥에 나가는 것마저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집안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는 나날이 이어집니다. 그 고독은 나안의 마음을 짙은 그림자로 덮었습니다. 이 자기연민과 자위 행위의 덕. 나안은 외로움에 짓눌린 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 식어버린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아무데도 필요치 않다는 감각. 그런 심적 고통 속에서 그는 마음속 허무함을 달래려 자위 행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짧은 쾌락을 주고 잠시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끝날 때마다 나안은 강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약한 걸까? 그런 자기 비난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의 마음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안은 지금 이 불행은 타인 탓이라며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는 원망이 들끓었지만 그 화를 어디에도 표출하지 못하니 더 깊은 고독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남들을 탓하며 마음을 겨우 지탱하는 동시에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후회와 혐오감이 계속 쌓여가는 모순된 감정 속에서 나안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삶 절망 속의 일상과 한 줄기 비. 어느 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나안은 무심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풍경을 봐도 더 이상 감흥도 없이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이라고는 없는 매일 똑같은 반복의 실증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어디로 가고 싶다거나 뭘 해보고 싶다는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오래 살아온 한 노 스님이 우연히 나안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지켜본 스님은 나안의 얼굴에 깃든 깊은 고민을 즉시 알아챈 듯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나안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안은 왠지 모를 평온을 살짝 느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건 어쩌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눈에 비치는 세상이 전부 고통으로 보이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나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꺼내지도 못한 마음의 상처를 이 스님이 그대로 꿰뚫어 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만약 내 마음속 불길을 진정시키고 싶다면 우리 절에 한번 와 보겠나? 새로운 걸 시도해 보자꾸나. 그 온화한 목소리에 나안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괴롭혀온 고독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 스님의 초대와 깨어나는 의지. 다음 날 아침 나안은 결심을 하고 스님이 있는 조그만 사찰을 찾았습니다. 사찰은 고요함에 쌓여 나무 사이로 아침 해가 비치며 차분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에서 느꼈던 소음과 자신을 괴롭히던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에 나안은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찰들에서 스님이 라안을 반겼습니다. 잘 왔네. 여기서는 누구도 자네를 탓하지 않고 서두르라고 강요하지도 않네? 그저 자기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일 뿐이야. 스님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라안은 어리둥절했지만 사찰 안으로 들어가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라안 사람의 마음에는 불길이 있다네. 그건 욕망이나 분노 증오의 형태로 드러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지. 그 불길을 끄려면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아야 해. 스님의 차분한 음성이 라안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마음속 괴로움과 분노가 바로 그 불이구나. 라안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느끼는 외로움과 분노의 근원은 남에게 있지 않아. 사실은 내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지. 과거가 어찌됐든 스스로 그걸 직시하고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네. 그 말에 라안의 내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껏 자기를 지배한 분노와 고독이 사실 자기 안에서 솟아난 거라니. 그가 처음으로 그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님은 라안에게 명상을 권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게. 아무것도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호흡을 느껴봐.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로 느끼고 있는 것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라안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스님의 눈에 깃든 평온에 이끌려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5 명상과 자기 혐오와의 대치. 사찰 구석에 앉아 눈을 감아보니 라안의 머릿속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날 무시했어. 왜 난 매번 자위 행위로 허무함만 쌓을까? 가족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며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명상을 끝내고 스님이 다가왔을 때 라안은 질린 듯 말했습니다.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이 커져요. 그때 스님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오랫동안 억눌렸던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표면화되는 거야. 그걸 억지로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렴. 그게 첫걸음이네. 라안은 자신의 과거에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섭지만 이대로 고통받기만 하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작지만 강렬한 빛이 들어온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라안은 스님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길이 험해 보여도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네? 스님의 힘있는 말이 라안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육집에서의 명상과 과거의 상처. 사찰에서 배운 대로 라안은 집에서도 명상을 시도해 봤습니다. 단지 숨에 집중하라는 말은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수많은 잡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대꾸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난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지? 끝없는 후회와 불안이 밀려와서 숨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길을 자각한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마음의 혼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떠올리며 잡념을 억제하기보다는 그냥 떠오르게 두고 그 흐름을 관조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과거에 몰두했던 지행위에 대한 기억과 맞닥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나 가족과의 단절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시작했던 것이지만 끝나고 나면 공허함과 죄책감만이 남았다는 걸 재확인합니다. 채우려고 했던 행동이 사실 날 더 악화시켰구나. 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저지른 일을 물을 수도 없고 후회만 해도 의미는 없었습니다. 스님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고 라안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명상을 마치고 나자 가슴속에 타오르던 불길이 살짝 잦아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선행을 시작하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자 라아는 스님이 말했던 좋은 행위를 일상에서 작게라도 실천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친절 이를테면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거나 거리에 쓰레기를 줍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한 겁니다. 기존의 라안 같으면 나와 상관없어라고 무시했을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씩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예컨대 노부부가 물 길어오는 걸 도와준다거나 아이들이 넘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고 일으켜 세워준다거나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그의 내부에 작은 기쁨을 불러왔고 동시에 이웃들은 나안이 달라졌다 하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팔 아직도 남아있는 시련과 흔들림. 물론 모든 사람이 곧장 마음을 열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나안을 부정적으로 봐왔던 이들은 이제 와서 착한 척하나 하고 냉소를 날렸고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과거의 화가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안은 스님의 말대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가 선택한 바른 행동을 유지해보자라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렇다고 의심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내 행동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은 나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는 다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홉 마을의 위기와 새로운 희망. 어느 고요한 밤마을 외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리더니 무장한 도적단이 횃불을 들고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광장에 모였고 도적들은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라아는 스님의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대응하라라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이전의 라안이라면 숨어버렸겠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도적이 탐내는 것은 재물과 식량이었습니다. 라안은 마을 어른들과 젊은이들을 모아 논의했고 폭력으로 맞서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욕심을 역이용하자라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가짜 보물을 특정 장소에 몰아두어 도적을 유인하고 동시에 마을 뒷길을 확보해 주민들이 피신할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을 외곽에 불빛을 크게 만들어 밖에서 다른 무리가 오는 듯한 착각을 유도해 도적들이 겁먹고 서둘러 물러나게 만들자라는 작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략이 성공하여 도적단은 제대로 된 전투도 치르지 않고 현혹된 채 약간의 가짜 재물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촌장과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모두 라안에게 감사했습니다. 라안 스스로도 내 지혜와 침착함이 이런 결과를 나타니 하고 놀랐습니다. 10결말 자신도 마을도 구하다. 도적들이 물러간 다음날 마을은 안도감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넘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라안을 보는 이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침착과 지혜가 마을 전체를 구해냈기 때문이죠. 라안은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너는 어젯밤 분노와 욕망 대신 냉정과 협동을 택해 모두를 지켰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야. 마음 수련과 선행은 계속되어야 해. 라안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분노와 고독에서 벗어나려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일을 함으로써 내 존재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 뒤로 라안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명상과 정신 수양을 가르치며 작은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라안을 한때 고립되고 자위행위에 빠진 어둡던 사람이 아닌 마을을 통찰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구원함과 동시에 마을까지 구원한 라안의 이야기. 이것은 노를 자위행위에 매달려 고립과 절망 속에 살지 말고 외부 세계와 이어지고 선행으로 자기 삶을 빛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고독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길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불길을 조절하고 세상과 교감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구해지고 주변도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끝으로 외로운 분노, 불안, 만족스럽지 않은 마음. 그렇다고 스스로를 해치거나 무의미한 행위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마음 다스림 명상과 선행은 노후 혹은 인생 전체를 따뜻하고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